그 원효권은 사실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일단 핵심 논리 한 가지를 들어가고 그리고 주변적인 불교 논리라는 게 사실 워낙 여러 가지여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특히 난 불교 유파 중에 화엄종이라고 하는 걸 아주 안 좋아하는데 화엄종의 이론 불교에서는 완성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이론 불교 중에 최후의 형태이기 때문에 원효보다 몇 살 만에 했던 의상이 한국 불교사에서는 일단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고려 때의 균여도 그렇고. 근데 이 화엄종은 그 선행 이론들 몽땅을 지껏 속에 다 집어넣었어. 안 그래서 뒤죽박죽입니다. 그 목사들 연설을 녹음해갖고 해놓으면 문장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이제 화엄종에서 수련받은 종들이 하는 이야기는 비슷할 겁니다. 화엄종은 아주 어지러워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정수 몇 가지 틀이 있습니다. 개념, 이론, 틀이 있는데 그거를 그걸로 그냥 받아들여야지. 화엄종에 속하는 여러 개념 틀을 한꺼번에 놓고 이야기하면 개파입니다. 근데 가령 이제 아까 내가 일부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석가는요 이것도 원효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장애 진리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두 가지 걸림돌이 어떤 것이냐 가르친다. 그게 이장입니다. 근데 석가는 일단 무명과 번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 무명이 근본 장애이고 번뇌가 지말 장애입니다. 그 장애의 핵심 뿌리 그거는 발금이 막혀버린 것이고 그 업이 일어나기 이전에 존재의 원래 상태는 완벽함이거든. 그 완벽함이 우리 속에 열애장 또는 불성이라는 형태로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미움, 고통,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생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막 욕구가 생기고 충족하다 보면 자꾸 더 끌어보고 싶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장수, 건강, 뭐 이쁜 것, 맛있는 거 이런 거 온갖 걸 다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안 채워지고 안 채워지니까 번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의 전체 덩어리가 결국 나라고 하는 걸 형성하는 것인데 내가 안 채워지니까 나라고 하는 게 끊임없는 목마리 주림 속에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번뇌를 일으키죠. 그런데 여기서 그때까지 불교사 천년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던 것을 원효가 아주 과감하게 해줍니다. 그냥 아주 보드랍게 개념 하나의 위치만 살짝 바꿨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성 측면의 장애와 지성 측면의 장애 두 가지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인데 그 석가는 주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인텔렉츄얼리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원효는 그렇지 않아요. 무명이 부차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래, 번뇌, 감성에서 생기는 혼란스러움 그것이 기본적인 장애다 인간에. 그 지식에 모자라면서 오는 건 부차적이다. 이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냥 위치 하나 살짝 바꿨으니까. 근데 이거는 불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걸 바꿔버립니다. 석가는 철저하게 주주주의자입니다. 내가 그래서 왜 성인이긴 하되 내가 한 두 번의 강좌에 걸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성인의 무게로서 조금 다르다는 것하고 아까 조금 전에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사람의 사도라고 하긴 좀 어렵다. 지성의 계몽자이지. 그러니까 공을 깨닫도록 하는 걸 중생에게 끊임없이 퍼뜨리려고 했던 것이지 사랑을 바로 주는 건 그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대승불교의 중생제도, 보살행
실천이 더 중시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보살행도 궁극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점은 이 세상 중생의 한 사람이라도 미몽에 허덕이지 않도록 무명을 철저히 깨쳐서 깨달음을 얻도록 공의 완전성에 도달하도록 할 때의 보살행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는 그게 아니고 한국 불교는 엄청 탈불교적입니다. 그 중에 단초랄지 요새 그런 말 좀 쓰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왜 초상이란 말을 좀 간혹 쓰죠. 한 상징 같은 거. 그 한 전형을 원조가 보여준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요거는 이제 단초를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고려나 19세기 말까지 조선시대까지 끊임없는 민중 반란, 혁명지향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또 인격적이건 뭐 가상인물 홍길동이건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홍경래건 뒤에 김순 19세기 말로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예외 없이 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사실 걔들이 지금 실패했으니까 잡다한으로 끝났으니까 그냥 밀란이라고 기록되는 거지. 그 중에 성공한 게 왕건이고 성공한 한 놈이 또 이성계입니다. 성공하면 임금이 되는 것이고 작게 성공 조금 했다가 작게 해서 실패버리면 도둑놈 강도가 되는 거고 좀 더 크게 하면 역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령 고려의 그 누구야? 여기 썼을 때 묘청. 묘청은 고려가 원래 고구려의 계승인데 고구려 부여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민족사의 정통성을 회복하겠다는 꿈을 꿨던 사람이죠.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리고 왕건에게도 붙었고 궁녀는 자신이 중이었잖아요. 신라의 왕족이기도 하지만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건에서부터 19세기 말까지 예외 없이 혁명운동에는 중이 꼭 들어갑니다. 중이 이데올로그로 지도자로 민중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그 백기환은 그걸 뭐 두 가지를 개막을 했지만 그래서 더 약한 겁니다. 그리고 저 명진 같은 사람도 걔도 좀 지식 중이 되어버렸지. 요새는 뭐 이게 덕으로 교화하는 중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시대에는 있을 수는 없는데 고려조선의 수많은 혁명운동에 중이 꼭 있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럼 넓게 보면 지금 이야기 약간 또 벗어납니다. 선 이후에 조선 불교는 현세를 긍정합니다. 먹고 자고 싸고 번식하고 이걸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깨뜨린 무명을 완전히 벗어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기를 희구하는 건 이게 부처 정신인데 그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딸 잘 낳고 남녀 둘이 같이 자고 해서 행복한 거 그거 끊임없이 그냥 번창해야 된다. 그게 한국 불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교는 자선 같은 놈들 아주 웃기는 놈들이 되어갖고 중생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도움꾼이 되어야 하는 놈들이 지 행복을 위해서 주머니를 불리고 하니까 그 미친 종들이 휘저에 날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유전자의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선 같은 애들 이제 세척해내고 이게 이런 거 한참 가다 보면 원조 정신으로 어쨌건 할 수가 있습니다. 원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배경으로 가면 감성을 더 중시했다. 하여튼 석가의 사상의 구도를 휙 바꿔버린 겁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일반 불교에서는 뭐냐, 이제 법상조 여기 아까 유식조로 가면 존재의 양태, 유식의 대표 중심 개념은 알아요. 아뢰야식 보통 그 음역으로 아뢰야라고 하는데 그것이 역시 아까 그 뭐 표현 승가하고 승나처럼 이게 자꾸 아뢰야라고 하는 대로 가다가
그 음역에서 이제 열애장식이라고 아예 휙 바뀌어버립니다. 따따가따 가르바 시타 알라야 식 이렇게 알라야 한 의미가 원래 이제 열애장이라는 것과 뜻이 같으니까 그래서 열애장식이라고 하는 번역을 하게 됩니다. 알라야라고 하는 식의 원래 그러니까 유식불교의 미륵세침 미륵이라는 말이 원래 인도 불교 이론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백제신라에서 번성하기 이전에 인도 이름에 마이트레야라고 있어요. 마이트레야. 이 마이트레야가 미륵이라고 응역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통 미륵은 조선사의 고유한 인격 덩어리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륵세침 같은 이론가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운동 설명을 하면서 중심 개념으로 내세운 게 알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뒤에 가면 아니 저것도 따따가따 가르바라는 열애장이라는 개념하고 또 뒤에 다시 다른 계통에서 나오는 불성 누구에게나 씨앗으로서의 새끼로서의 부처는 다 가지고 타고난다. 그게 엉겨갖고 세 가지 개념이 그냥 일치해버립니다. 원념실에 보면 알라야, 열애장, 불성 이것이 같은 개념으로 되어버립니다. 그게 원래는 다 다르다. 원래는 이 알라님을 약간 이따 설명을 더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알라야 이걸 보통 제8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픽처 갑자기 어떻게 쓰고 아씨 갑자기 막혔어. 코 스스로 자자 밑에 살짝 밑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반전자 아 그 밑에 이렇다. 예 아니 솔 신 여기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피부 그리고 여기서 한 별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석가가 초기에 설명하는 인간 인식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감각, 이게 전오식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건 개별적인 감각이 뭐 저쪽 애들이가 이쪽 애들이면 별 차이가 이거 다 똑같죠. 오감, 뭐 맹장은 다 똑같은데 여기서 석가는 살짝 제6식을 이것도 감각의 수준에 집어넣었어요. 제6식이라고. 근데 요거 내용이 뭐 가령 색이나 꼴 같은 거잖아요. 요건 소리. 그러니까 소리, 냄새, 맛, 이 촉감이 없어서. 이거는 촉입니다. 촉. 그러니까 단단하게 같은 거를 느끼는 것.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5가지 요거를 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건 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체 속에 들어있는 감각의 기능 이 기초 5가지가 있고 그거의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돼갖고 이거 결합이 되면 요거 2가지가 결합해서 이제 감각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의는 요것이 요 색깔 요런 게 아니라 요게 법입니다. 법을 아는 것. 이때 법이 아까 말한 다르마인데 이것도 다르마가 아까 다르마의 2번째 그러니까 낮은 다르마를 의미합니다. 개별 존재 우리가 보통 뭐 장미, 컵, 담배, 안경 하는 그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만한 자격을 갖춘 덩어리 그것이 법인데 이것도 석가는 감각으로 봤다. 유럽 애들은 이걸 감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5가지가 결합되어서 오성의 종합에 의해서 칸트식으로 말하는 그래서 존재 개념에 도달한다. 그것이 더 나아가는 것이 이제 이성의 작업이다. 문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저쪽 애들이 이성 또는 오성이라고 불렀던 필라슈탄트 또는 페어넘프트라고 불렀던 것인데 언더스탠딩 또는 리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석가는 감각에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가장 저급한 건데, 근데 순서로 보면 일어나는 현상 발생론적으로 보면 먼저잖아요. 먼저. 그 여기 사실 루파들 이게 루파들 뜻이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아까 여기서 세 개라고 적었지만 색 그리고 이 덩어리 그냥 그 물질, 그 양말로 하자면 메터 같은 겁니다. 그 여기 색은 바로 1차적으로 컬러입니다. 색깔. 그리고 또 하나가 루파 나마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이 색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색은 지금 이 감각론을 벗어나서 루파라는 원래의 산스크리트 단어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 색깔과 일반 존재라고 하는 것과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존재라기보다 물질입니다. 그냥 몸뚱아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게 먼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다섯 가지가 가장 기초적인 펀더멘탈 또는 엘리멘터리 감각이고 다섯 가지. 그보다 살짝 넘어가서 제60이 되어서 여기 존재라고 하는 데까지 일단 간다는 말이지. 그런데 가는데 여기 이제 대상이잖아요. 이때의 존재는 대상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름이 지는 것, 형태를 갖춘 것, 덩어리를 갖춘 것. 이 각각 하나하나가 다 의라는 감각의 내용물이 되는 또는 대상이 되는 법이라는 법, things라고. 그래서 색정 시공 할 때 대충 그건 여기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색즉 시공 공적 시색 할 때 그거 뭐야 230자 무슨 반야경 적는 거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게 색인데 근데 이거 이제 가만히 보면 여기 방금 말했어요. 대상이라는 감각이라는 수준에서 인간 주체가 인식해낼 때 만나서 형성되는 것. 그러니까 주관의 기능과 그 대상이 되는 것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인식의 내용. 그것이 일단 대상이다. 대상. 장미건 분필이건 공기건. 그럼 이제 여기 아직까지 들어있는 게 아닌 게 있죠. 여기 물론 여기 주관의 기능이라고 했지만 주관의 기능들이 이것 중에 어떤 게 주관입니까? 여기 주관이 없지야지. 주관의 한 낮은 단계의 작용 기능만 전제 나열됐어요.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 더 가서 여기 또 똑같이 의라고 그냥 쓰다. 그냥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라는 거예요. 마인드. 칸트식으로 말하면 이시, 대어 이시. The me, the I. 그냥 나, the thinker, thinking, is thinking being. 생각이라고 하는 놈.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이제, 보통 말로 하면 그냥 나라는 개념으로 이어져버리지. 요게 등장한다. 요거는 대상이고, 이 대상, 이런 것처럼 요거는, 사실 요거는 대상의, 아까 말한 속성들이죠. 사항들이라고, 사항들. 이걸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다 저 빨갛다, 갈색이다, 뭐 고소하다, 어쩌다, 쓰다 이렇게 다 한꺼번에 싸고 와가지고 커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피라는 거는 요게 당하는 거지. 근데 요게 커피네? 라고 하는 이 경을 이루는 놈. 요것들 각각 쪼개진 게 아니라 이건 각각 그냥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일 뿐이잖아요. 이건 자동 진행입니다. 이거는 칸트 어설가가 같은 겁니다. 한 2000년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아직 주관이 작동 진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 속에 한 단계가 그냥 대상과 가서 맞부딪히는 것일 뿐이라. 그러니까 누구나가 내 코가 맡은 거나 네 코가 맡은 거나 같은 거야. 우리 커피 다 이 커피 고소하네. 저 집 떡 맛있어. 그냥 공통으로 느낀다. 내 혀가 누구 혀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건 맹작은 순작은 누구나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가로 그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나가 없어. 근데 이것들 다 전체 과정을 모은다? 아니면 전체 과정을 한꺼번에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게 등장한다. 그 여기는 안 나타납니다. 왜냐 감각이 아니니까. 그러면 감각들의 결합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대상도 아니고 적에도 속해 있지 않고 여기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게 드디어 등장했다. 이게 70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식 불교의 가장 기본 덩어리거든. 그런데 여기서 유식 불교가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게 각각의 나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뭐 10여 중, 10여 중, 10, 1억, 8성, 9성. 하여튼 지금 10의 9성 곱하기 뭐 7인가 정도의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개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다 독립되어 있는 그냥 개체들이죠. 이제 양말로 하자면 인디비주얼입니다. 인디비주얼, 그때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은 사실 갈라지지 않는 것, 인디바이더블 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인디비저블, 인디바이더블 쪼개지지 않는 통합체로서의 나거든. 그러니까 통합체 또는 유니트가 아닌 그냥 그 자체가 유니트일 수도 있고 무엇이 다 엉겨서 통합된 하나인 유니트일 수도 있고 어쨌건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나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지금 10의 9성 곱하기 7 정도가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들이 보는 게 어떻게 지금 막 똑같아 하지만 이게 지금 장미 한 송이 뭐 커피 한 잔을 보는 게 아니고 세상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궁극을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70억 명이 다 똑같이 본다는 보장이 있냐?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열반의 세계는 그것이 요것들 다 묶어서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는 그냥 다르마 또는 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보다 그걸 전체 휩쌌거나 그걸 녹여 없애버렸거나 그걸 뛰어넘었거나 그 밑바탕이 있거나 하여튼 바탕이 있거나 초월했거나 또는 그 전체를 감싸안았거나 또는 그 전체를 무효화시켰거나 어쨌든 어떤 보편성, 궁극성을 가진 그것인 겁니다. 그거는 내 손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쨌든 우리는 상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석가가 보여줬지만 우리 누구나가 추구해야 할 그 완전 세상이라는 게 있다 이거지. 근데 그것이 유식의 기본은 뭐냐? 아니 일단 그 각 존재의 기본 구도가 이렇다는 거고 이게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이렇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이게 초기의 석가는 스칸다라고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온이라고 하는데, 요게 쌓다, 축적하다, 뭐 간직하다 역시 이런 뜻인데, 5가지 스칸다설, 이건 석가 자신이 말하는 겁니다. 오온설. 요게 또 뭐냐? 요가행 불교, 그러니까 유식 불교의 가장 원천 개념은 석가의 오온설의 뒷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요 식이라고 했잖아요. 색은 아까 말한 지금 세 가지입니다. 물질성, 색감, 그리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대충 확인할 수 있는 이 낮게 사물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질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질 또는 몸뚱아리. 그것들과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요거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비설신 여기까지 가는 요것들이 다 이게 그러니까 대상과의 접촉 기능 또는 작용을 말합니다. 수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감각의 대상이 되는 낮게 측면들이고 이건 꼭히 존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색깔, 맛, 냄새 이런 것 그리고 그것들만이 아니라 장미라는 개념까지도 가는 것. 여기 칸토와 다른 좀 특이한 것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감각에 들어간다고 보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감각의 대상들과 감각이라는 작용 그리고 이거 가지고 아직 존재 개념으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다 결합돼서 나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되면 그게 존재 일반 비잉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지금 대상과 인식을 작용의 한 갈래들과 그것들의 결합으로서의 존재라는 개념으로까지 가는 거, 요게 이제 칸트식으로 말하면 오성정도입니다. 오성, 또, 한 18세기 이후에 가면 오성과 이성, 그 understanding과 reason이 또 이제 층파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약간 ideation, 그냥 보통 말로 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자면, ideation. 그 감각의 내용물들을 관념화하는 것. 관념의 덩어리, 생각을 이루는 세상을 비추는 또는 세상을 대표하는 덩어리 벽돌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ideation입니다. 이게 나의 작용이죠. 근데 아직 이거는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 잡다한 것들, 쪼개진 것, 갈려진 것들을 엮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엮어내는 작용. 그리고 그 엮어내는 게 순 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좋고 나쁨, 끌어당김과 내뱉음, 그러니까 집착함과 물리침 이라는 이 행위적인 반응까지가 수반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좋아함과 싫어함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감각이 아니라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인스팅트라고 할 수 있는 것, 욕구, 여러 가지 욕구의 덩어리들 그것이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행위의 측면 그리고 이것들을 여기 어디 그래도 다 측면들 부분들인데 이것들 전체를 엮어내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 전체를 기저하는 전체 기저가 되는 또는 전체를 일관되게 이게 각각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의 결과를 묶어내는 것이지 여기서 어떤 아직 나라는 개념에 도달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묶었을 때 이 여러 측면들이 역시 한 개체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라고 할 때 그 개체 그거에 도달할 때 그게 이제 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원인데 근데 석가의 이 논리는 아주 재밌는 게요. 이거에 대해서 유럽 철학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오해를 잘 하는데 그 유명한 윤구병 씨도 이거에 대해서 나중 하는데 이게 유럽 철학자들 이거 어떻게 오해를 하냐 유럽 철학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석가는 이걸 길게 비유를 해놓고 여기서 기본 물음은 뭐냐 내가 무엇이냐 What is me? 입니다. Who am I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뭐냐 What am I? 또는 What is being?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놈이냐? 내가 무엇이냐? 그럼 네가 뭐냐? 또는 우리 각각의 우리가 무엇이냐? 근데 거기서 우리만이 아니고 여기서 석가가 말하는 것은 바로 다르마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너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일체의 각 괴물들 그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가령 수레 같은 뭐 수레 바퀴도 있고 뭐 지붕도 있고 말도 있고 뭐 끌채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수용품이 있잖아요. 바퀴 하나 봐도 뭐 산도 있고 여기 굴대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걸 놓고 그걸 마차 캐리어트라고 할 때 그럼 이 마차가 어느 게 마차냐? 그렇게 질문을 해서 그 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루고 있는 여러
물적인 측면, 그것들 우리가 주관과의 관계, 뭐 이렇게 된 이 5측면이 있는데, 그 여기 다시 답을 석가나 맹자를 답을 말을 길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원어를 단충하게, 컴팩트하게, 컨사이스하게 하는데, 성인이라는 사람들은 말을 좀 길게 해요. 근데 성인들 중에도 공자는 아주 함축 있게, 깊이 있게, 짧게 이야기하죠. 근데 석가는 아주 너저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물질, 내 몸뚱아리가 나인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아니, 보고 듣고 하는 그게 나인가? 그걸 묶어내서 어떤 생각, 개념이 이러는 게 나인가? 그걸로 해서 좋아하고 쫓아가는 게 이게 나인가? 아니,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나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기서 답은 다시 뭐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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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 5가지 어떤 것도 나가 아니다. 그럼 다시 또 말합니다. 그럼 이 5가지 다 합치면 나인가? 아니다. 이 어떤 것도 내가 아니고 합쳐도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나는 뭔가? 거기서 끝납니다. 석가이. 그걸 이제 저쪽 말도 까먹었네. 그거를 한 석가식의 침묵입니다. 궁극적인 문제 설정에 대해서는 기본 질문에 한 4가지가 있습니다. 낙교로 따지면 1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나는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간단히 말하면 내가 무엇이냐, 이거. 그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보통 우리가 마음과 몸을 나누는데, 그럼 몸이 나냐, 마음이 나냐. 또는, 그냥 존재 일반적, 나를 벗어나서 그냥 존재 비인전널이라고 할 때에, 그럼 존재는 불변하는 것이냐, 변화하는 것이냐, 또 움직이는 것이냐, 정지해 있는 것이냐, 또는 유한한 것이냐, 무한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답이라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해놓고 끝은 뭐냐? 아니다, 아니다, 다 아니다 이고, 그럼 진짜로 뭐냐? 없냐? 그럼 나라는 게 없냐? 아니다. 여기 어떤 것도 아니고 합쳐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 답이 뭐냐?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네가 알아서 깨달아. 이게 답이야. 네가 알아서 깨달아라.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언어라는 영역이나 도구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 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 모든 것이라고 석가의 기본 설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것도 잘 이해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오해하는 1차적인 수준은 뭐냐? 이게 형이상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석가의 질문은 나에서 시작했지만 나만이 아닙니다. 개미는, 돌은, 담배는 모든 질문을 여기서 해당하는 거예요.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다 이 5가지 측면, 이 다 있다 이거예요. 사람만이 아니고.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의 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물의 5가지가 다 있다. 존재 해명이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형이상학이 됩니다.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해명, 설명, 구조가 되어버린다. 구조가 돼요. 근데 석가는 이게 구조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가능한 도구들을 다 끌어왔다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 이 말을 이해하는 단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것들 중에 어떤 것도 답이 아니다 하는 것이 2차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되풀이 됐지만 이 어떤 것도 아니고 합친 것도 아니다. 그럼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그것까지가 이 석가가 말하는 오원설의 기본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 진짜 어떻게 하는 말이냐? 이때 어떻게 하는 말이냐 해상으로 그 질문은 유효하다. 답은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하거든. 없다고 말하는 건 그건 이제 불가지론이 되거나 허무주의자가 되거나 그냥 존재론 부정이 되거나 뭐 비트겐슈타인처럼 존재 있다 없다 논하지 말고 질문을 아예 상정하지 마라 이렇게 되거나. 근데 이거를 화이트헤드는 그걸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구조를 이것보다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아주 세련되게 설명을 어쨌든 해냅니다. 역동적으로 존재의 구조를, 역동적으로. 구조는 정적인 거 아니에요? 구조란 스트럭처라는 말은 원래 정적이거든. 스테이틱한 건데, 화이트 헤드에서는 존재의 구조란 다이나믹합니다. 나는 거기까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형이상학자이고 석가는 탈형이상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분명히 있다. 참여 세계는 있다. 그러나 구조화할 수 없고 답을 직접 내가 보여줄 수 없다. 그런데 이거를 갖고 가서 더 구조화한 것이 이제 유식불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더 번져서 이렇게 확장해서 지금 80까지 갔죠. 시기 아까 5가지 기본 감각이라 6번째 감각. 우리가 칸트는 이걸 감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던 석가는 감각이라고 하는 거. 요 감각까지. 그 요걸 대상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주관이라고 하는 것까지 넘어간 게 왜 칠식입니다. 나, 칠식하는 건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내가 ich. The thinking I. 그리고 이제 이 8식이 뭐냐. 그래서 아까 70억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깨닫는다면 도달하게 되는 건 뭐가 있다. 그거는 모든 70억의 바탕이고 모든 것이 70억이 거기서 나왔고 70억의 뿌리이고 고향이고 그 70억 각각은 다 어떻게 말하면 허망하고 치우쳐 있고 비뚤어져 있고 불완전하고 유한하지만 이거는 그 벽을 다 넘어갔다. 보편자입니다. 보편나입니다. 보편나. 그게 보편나라서 위가 아니고 그 위라고 하면 대충 인간의 몸을 뭡니까? 이건 그냥 하여튼 그냥 존재 그 자체입니다. 보편 존재. 보편나.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게 불교 사실은 허술한 요소도 있는데요. 근데 불교적인 의미가 이제 완벽한 겁니다. 이게 왜 허술하다고 내가 말하냐. 이거 전체를 식이라는 걸로 다 꿰어요. 식. 그러니까 물, 덩어리, 가로 세로 높이라는 크기라든지 1kg이라는 무게라든지 이런 거는 실상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상이죠. 그냥 헛거죠. 그냥 개념화된 것이 뿐이다. 사실세계가 아닌 헛것을 가지고 우리는 집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입답이 있는 것은 딱 하나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 식이다. 사실 이게 이제 유럽 철학에서 비슷한 거 비슷하게 발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게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도 역시 많이들 오해하는데 그게 방세식으로 잘못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 사춘기적으로 그냥 그걸 격언처럼 해석을 해버리고 데카르트의 이론을 보지 않냐고 그냥 그 명제 하나를 놓고 보면 인간의 본질은 생각하는 데 있는 거야. 생각하지 않은 거 인간도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 없이 사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지. 그 생각하는 걸 때 우리는 존재는 흔들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안한 존재이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별난 존재다. 아니 이런 식으로 데카르트가 말했다. 꼭 오해하는 겁니다. 데카르트의 뜻은 그게 결권입니다. 데카르트는 간단한데 그것도 설명하려면 한 2시간이 걸리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나는 생각이다 이런 말입니다. 매우 낯설게 들리겠지만 거기 또 에르고스는 영어로 말할 때 I think 또는 I am thinking입니다. I think 또는 I am thinking therefore I am 인데 그거 한 권의 책을 압축한 대표적인 명제 그냥 하나입니다. 아니 그걸 다시 알아듣기 쉬운 보통 영역에 와서 풀어내자면 생각 그것이 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냉랭한 그런 선언이지 뭐 사춘기적인 뭐 인생의 가치 회의 어쩌고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하고 맥이 다르지만 어딘가 통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유식론의 기본 발상은 그러니까 맛이다 색깔이다 물질성이다 무게다 크기다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막 떠올리는 그 작용 사유의 작용 주관의 의식 그것만이 존재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성 크기 이런 걸 몽땅 표백도 뭐라고 증방 뭐 공학 하여튼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식만 남은 세계입니다. 식 말고는 아무도 없어.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 대표하는 몇 사람 있습니다. 파르메데스 같은 사람이 고대에 있어요. 파르메데스나 제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근대에는 데카르트가 그 비슷합니다. 데카르트는 이거하고 많이 세부적으로 보면 다르지만, 데카르트는 마시고 냄새고 색깔이고 다 죽여버리고 크기만 남겼습니다. 무게도 원초적으로 죽여버렸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빌려와서 가로, 세로, 높이, 저쪽에는 뎁스라고 합니다. 하이트라고 하지 않고 높이라고 하지 않고 깊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깊이로 압축할 수 있는 입체성, 3차원성, 그것만이 존재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질계에서는 그렇다 이거지. 아니 이제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건 지금 여기서 핵심은 그 존재의 구체적인 내용물들, 맛, 색깔, 우리가 끊임없이 뭐 욕구하고 근접하고 밀어내고 집착하고 하는 이 많은 것들, 이거를 무색 투명한 걸로 싹 없애버렸다. 그 점에서 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유식 불교는 데카르트와 그 점에서는 매우 닮았습니다. 아니지, 데카르트가 유식 불교를 닮은 거죠. 이제 그런데 석가로 가면 사실 그게 아니거든. 존재 구조를 해명하는 게 아니고 다 아프다냐가 다 헛거야가 결론인데, 유식 불교는 헛거야라는 석가의 그 결론을 비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석가를 왜곡한 겁니다. 사실은 유식 불교는 원천적으로 석가 정신을 찌그러뜨린 거예요. 근데 불교적인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석가를 제대로 이해하면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한 4세기 정도부터 인도에서 싹 트기 시작한 건데, 그때부터 불교는 타락한 겁니다, 사실은. 불교는 절대성을, 공을 해명하고 글로 흡입해 들어가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체성을 싹 벗어버리고, 열반의, 그냥 보편성, 공의 세계 속으로, 그 다음 melting into, 수냐, 넌, 그냥 없음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석가의 사실 궁극 목표입니다. 근데 그 공이란 궁극성을 살짝 바꿔서 비틀어가지고 이것을 긍정적인 걸로 바꿨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유럽 사람 애들이 많이 오해한다 했던 바로 그걸로 넘어가 버린 것이죠. 부정을 위해서 내세웠던 석가의 명제를 긍정, 궁극 해명으로 틀었다. 그래서 틀면서 이 5가지 틀이 아니라 시계 단계를 8가지로 층화시켜서 그 궁극성을 알라야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요거는 시타라고 하는 그냥 나의 의식인데, 개별 인디비주얼 컨셔스니스인데 요거는 유니버설 컨셔스니스다. 그래서 알라야 식, 이것이 유식 불교의 그냥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그것이 이제 유식인데, 근데 석가의 메시지는 핵심으로 말하면 공이고, 그걸 약간 층화시켜서 아까 왜 진제와 속죄라고 할 때 속죄, 사닥다리, 그러니까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사닥다리, 세컨다리라든지 주변적이라든지 임시적인 레더, 사닥다리로서의 진리를 대표하는 게 뭐냐? 연기입니다. 연기, 변화. 연기 수 우리말로 치고 한다면 얽혀서 일어나기, 이런 뜻이죠. 양말로 영어로 말하면 보통 coexistence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존재함, 공존이라고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실은 좀 더 약간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인젠들이, 생성, 동시에 생성되기, 이런 정도로 봐야 됩니다. 또는 co-generation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generation 또는 engendering, 그러니까 존재라는 정적인 스태틱한 게 아니라 역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게 더 적절하다. 그래서 co-engendering 또는 co-generation, co-generative도 그것이 연기인데, 그러니까 연기가 이제, 그러니까 부차적인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젖은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쉬우라고 하는 게 연기설이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다. 그게 12연기설이 대표적인데, 그 뭐, 가장 기본, 연기라고 하는 끊임없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게 거기잖아.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막 뒤에 가면 저 12번째나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게 생로병사까지 가지. 그럼 다시 또 업으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베풀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상이다. 이런 거거든. 그게 진짜 궁극적 진리라고 말했나? 그냥 도구로 사닥다리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연기설이요. 그 시간적인 변화 양상의 고리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유식불교다. 그걸 식의 구조로 설명하는 게 이제 아나식 80설이라는 얘기고, 더 옛날부터 있었던 고전적인 그 사실 12연기설은 구조를 보면 사실은 좀 유치합니다. 그 고리에서 고리를 이어지는 게 깔끔하지 못하다. 근데 그게 다 세련되게 하고 만들어진 게 이건데, 근데 그건 더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뭐냐, 시간축에 의한, 시간축에 따라서 본 각 우주의 모든 사물의 운동의 모습, 운동의 과정, 모습, 종착. 사실 종착은 없지. 끊임없이 돌아가는 모습, 이런 이야기다. 그것을 더 줄여서 그 윤회 전생 또는 업보, 그 뭐 사자가 되고 개가 되고 개미가 되고 사람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모습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석가의 원정신 아니에요. 석가의 원정신은 아까 말한 두 가지 중에 중론 쪽이 훨씬 더 깔끔하게 이루어집니다. 중론은 어떤 것이냐? 이건 화엄정에서 일단 필요합니다. 화엄논리 중에 이건 그냥 논리화한 겁니다. 논리화. 그냥 틀입니다. 틀.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역시 아까 2차적인 의미, 그냥 being, 이건 동사로서의 정지된 상태의 삶이라 했지. 그냥 존재라는, 하여튼 존재하다 라고 할 때, 그 existing world 또는 elements of existing world, 그것들의 영역, 이건 이제 법계라고 말한단 말이지. 근데 법계가 4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사법계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게 변화, 끊임없이 이벤트잖아. 이벤트. 사건들 또는 그 케이스 또는 뭐 글쎄 뭐 피노미노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동사의 측면에서 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보는 그대로 그냥 강아지가 뭐 개가 됐다, 아기가 어른이 됐다, 아기가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하는 이런 그런 모습들. 그 누구나가 보는 세계입니다. 그냥 감각과 감각의 결합으로 세상에 관해서 규정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대응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그냥 우리 일상의 세계. 그게 사법계입니다. 사법계.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면 왜 그냥 일상 약간 이야기를 보통 그래서 우리 사춘기를 그냥 겪는다고 할 때 또는 뭐 존재에 관해서 하여튼 의문을 품는다고 할 때에 우리 존재는 그냥 압축해서 말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다양성과 변화입니다. 그냥 온갖 것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 그 어떤 것도 쉼없이 그냥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게 고정불변인 게 없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유한하다. 같은 값을 갖는 상대방이 있다. 반대편이 있다. 이런 거입니다. 그런 개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 건너편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 바탕에 또 이걸 포괄하는 초월자, 완전자, 창시자, 구세자 하여튼 뭔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도달하는 게 뭐냐? 일단 화엄종에서는 그걸 이법계라고 합니다. 이치, 트루스, 진리, 로고스.
이거는 어떤 뭐 형이상적 실체 또는 본체의 세계. 칸트식으로 말하면 이제 본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이걸 가령 칸트식으로 말하자면 이건 이제 페노메논이고, 영어는 노메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칸트 같은 이게 일단은 종착역입니다. 불변, 영구, 무한, 절대의 세계가 가령 있다 치고, 물론 칸트도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칸트는 훨씬 복잡한 세계를 갖추었는데 한 편의상 끌어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본체의 세계. 그럼 궁극의 세계에 갔으니까 이게 이제 끝났죠. 그리고 사춘기가 일단 마감이 되어서 나의 삶도 살만한 것이구나 할 때 그 뭔가 이거와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럽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일단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이건 아직 과정에 있는 두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게 진짜 그럼 여기 이걸 가령 아까 열반이라고 말했다든지 이게 무슨 알라야라고 아직 알라야라서 이 논리가 먼저 나온 겁니다. 알라는 더 나중 시대에 나온 것인데 아니면 천당이라고 말하든지 극락이라고 하든지 그걸 가령 그렇지 뭐 좀 더 깔끔하게 공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중국식으로 말해서 무라고 한다든지 그냥 이 말대로 그냥 로고스라고 말한다든지 하여튼 그게 진짜 세계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너 진짜 세계는 이건 진짜고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짜 이건 헛것이냐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공이라는 게 이게 형용사일 때 수로일 때는 all is vanity 예수가 말했을 때 all is vain 또는 vanity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건 우리말로 하면 형용사고 저쪽으로 말하면 동사입니다. is vain 해가지고 그러니까 각 사물들의 속성에서 헛것이다 라고만 하는 그 공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걸 공이라고 말했을 때는 실체로서의 공이에요. 턱 내 있다 아무것도 아님 그것이 진짜 존재다.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거 만지고 보고 듣고 어쩌고 하는 이 많은 것들 다 헛것이고 그 배경에 진짜 존재 공이 있다. 이렇게 되면 명사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가령 이제 이게 그런 공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걸 로고스라고 표현해도 사실 공이거든. 그러니까 맛, 냄새, 색깔 이런 거 다 없애버린 그 세계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더 나아가면 이게 이제 석가사후의 불교 종파불교의 번짐입니다. 정계 발전인데 이게 사실은 이것만이 진짜고 이건 완전 헛것이구나 이건 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궁극이 아니다라고 해서 공이라고 말한 것이지 공 그 자체가 진짜 존재다라고 말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공의 세계 진짜 없냐 그것도 아니거든. 이 세계가 상대되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진리의 세계 열반이라고 하는 건 거짓이냐? 그 뭔가 있긴 있다. 그게 우리 내용이 뭔지 모른다 라고 할 때 두 개가 서로 융화한다. 일단 소통 그러니까 자식으로 말하면 통섭한다는 거죠. 그걸 무해라고 합니다. 무해. 그래서 요것과 이것이 완전 헛것이 아니고 이거는 유한하고 찰나적이고 불안하고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완전히 없으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연기 속에서 하여튼 흘러감 속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연기 속에 있는 거지만 그 연기 속에 있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것, 완전히 헛것은 아니다. 그리고 연기를 벗어난 그 무엇인가 절대성의 세계가 있다고 상정했는데 그것이 정말 이것을 완전히 때려치우고 이걸 박멸한 상태에서 그거 홀로 진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럼 뭐냐? 이 두 개가 각각 자기 위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게 이제 세 번째 관점이 되는 건데. 애자는 이보다 더 복잡하게 쓰는 것도 있죠.
이게 왜 갑자기 이 앞에 뭐가 또 이상해졌다. 하여튼 의문하다 할 때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와 4가 이것도 완전 절대가 아니고 요것의 연기성을 밝히기 위한 한 축으로 동원되어 오는 것이긴 하되 이것이 완전히 그것만 있는 세계고 있어 완전히 그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나름의 한정을 가진 존재일 뿐이다. 절대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소통한다. 이건 사실은 거리낌이 없다. 근데 이건 시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저기서는 무게라고 그 과감해서 이야기하는데 상즉이라고 표현하지 말아요. 이건 동사입니다. 가다. 이때 즉자는 취자인데 나아가다, 직면하다, 서로 마주치다,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나는 관계에 있다. 서로가 소통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절대성이 아니다. 상대적이다. 관계 속에 있다. 각자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유만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좀 뭔가 허전해지죠. 절대성이라고 기껏 찾아놨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야 라고 또 해버렸어. 그럼 양자의 관계가 뭐야 도대체? 관계라고 하는 건 궁극은 아니잖아요. 관계. 서로 소통한다. 무언가가 있어야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재정 미분은 성립하지만 재정 분리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이랬죠. 제사 행위와 그 신앙 행위와 통치 행위가 따로 있어야 그거를 통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재정 통합이란 말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동양의 역사에서 볼 때는 미분의 상태가 있었고 재정이 분리가 되고 다시 재는 밑으로 내려가고 정치가 위로 올라간 것일 뿐입니다. 그 역동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그만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뭐 완벽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게 이제 제4단계인데 그거를 사사무의 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용어가 좀 이건 어쩔 수 없는 용어의 한계입니다. 이 용어의 한계는 사람마다 다 있는데 마르크스를 유물변증법의 철학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마르크스는 엄밀히 말하면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 자신이 마테리알리스무스를 일단 말을 했고 마테리엘레라는 형용사를 수십 번 썼는데 그 사람은 마테리라고 하는 명사는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그냥 압축할게요. 물질을 존재, 형이상학적인 존재, 불변의 실체 개념이라고 상정한 게 결코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가령 컵에서부터 태양이건 전기건 자기장, 자력, 어떤 에너지, 파워 이런 모든 걸 그냥 그걸 다 물질이라는 큰 덩어리 속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존재한다 이런 식의 말은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운동가들이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물론자고 불리냐? 이 사람이 19세기 유럽 지정사 그 한계로 해서 플라톤에서 칸트까지 또는 헤겔까지 이르는 철학 흐름의 주요 개념의 역사 때문에 그 이상을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지 머릿속에 있는 거는 분명히 다른 그림인데 표현하는 용어, 개념을 역사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가장 많이 썼던 게 마테리엘레라고 하는 형용사였습니다. 그 뜻은 뭐냐? 구체적인 콘크리트라는 뜻입니다. 가로, 세로, 깊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무게가 있는 것, 형태가 있는 것 이런 것이 모두 그대로 존재한다 라고 말하고자 한 것이지 데카르트처럼 그런 거 다 할 거야 크기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고
맛, 색깔, 냄새 이렇게 모두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일단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왜 기본 취지는 뭐냐? 마르크스가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해낸 결과를 표현할 때 용어의 한계 때문에 후세에 잘못 전달되게 한 점이 있다. 물론 이렇게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도 이제 그렇다 그런 용어의 한계는 우리가 봐줘야 한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 보면 이건 자가당착입니다. 자, 맨 앞에 1차적으로 이 원래와 다양성, 변화, 무상 이거 잡다한 것들 개미 움직이고 저거 꼬물꼬물하는 것들 다 그걸 다 그게 그대로다라고 인정하는 의식인데 그걸 다시 끌어와서는 4, 3 그게 뭐였네요 생각하는 겁니다. 3이 2, 3, 5에 4가 궁극 단계 아닙니까? 4, 3, 5의 법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용어의 한계인데 실은 이 용어를 안 썼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지금 여기서는 일단 구분이 또렷하게 우리 상상이 가잖아요. 논리적 상상이 가능하지. 본체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가. 근데 그 본체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라는 거 다 각각 별깔이다.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갔어. 근데 갔는데 이거 막상 보니까 사실은 이게 실제로는 그 경계선이 없다가 아니라 실은 존재가 하나지 어떻게 두 개야? 참의 존재라고 하는 게 두 개가 갈라져 있다. 물론 플라톤은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실은 플라톤도 오해도 있는 겁니다. 플라톤도 두 개의 세계를 따로 상징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데아와 개별자 세계가 따로 여기 이데아계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개별자 세계 이렇게 말한 거 아니라 근데 역사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 어떤 참이라든지 실이라든지 궁극이라든지 하는 건 하나지 둘로 갈라져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념이 갈라져 있잖아요. 의미로는 갈라져 있지 않다고 했지만 기껏 말한 게 경계선이 없다. 이게 뭐예요? 실제로는 하나거든. 그냥 개념으로 갈라놓은 것일 뿐입니다. 개념으로 개별성과 보편성 이렇게 갈라놓은 거거든.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흉무해가 아니고 그냥 원래요 원래. 원래의 모습이 이 구분이 없었던 거예요. 개념으로 구분하기 전에 그냥 진짜 법계는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라고 할 때 그 법계를 뭐라고 하냐? 여기서 이 화학적의 표현 방식은 마르크스가 물질이라는 개념을 빌려온 것처럼 여기서는 이 개념을 다시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구분하지 않고 그냥 법계는 하나, 이게 435의 법계입니다. 질이나 차원이나 등급이나 이런 것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요거를 이 무의 법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 물론. 그러면 더 상층으로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 들잖아. 근데 그걸 만약 이 무의 법계라고 했다 하면 어떤 냄새가 날 것이냐? 그럼 더 바로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이데아가 어딨냐라고 말할 때 플라톤은 하늘 위에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The heaven of heavens, over the heaven, beyond the heaven. 중국집 천하천인가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 우주 바깥의 우주. 그게 플라톤도 그 표현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데아가 어딨냐? 별도의 천당 같은 게 있냐?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들 위의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원시불교 쪽으로 가면 12천론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12개 있다 이러잖아요. 또 뭐 어떤 놈은 24천, 어떤 놈은 3천 층이 이제 여러 층이 있는데 그게 우주의 단계인데 실은 단어로 보면 우주의 단계인데 실제 내용은 뭐냐? 의식된 우주의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들 그건 뭐 누구나 보면 그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까 간단하게 색, 즉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하지만 그걸 여러 층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각각 없다. 서로 경계가 없다. 해서 12가지로 해놓은 게 12천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장막을 걷고 올라갔을 때 궁극에 도달하는 꼭대기 하늘, 그것이 최고의 하늘이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비유이고, 의식 속에서 전개되는 우주의 깊이이지 객관적 우주의 모습, 물질계가 그렇게 여러 층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내레이션의 지문, 설명의 도입부 또는 결말, 그거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서 해석을 해야 석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유식불교의 기본 발상처럼 석가의 말을 끄트머리 비틀어버리면 그럼 석가를 유럽 철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론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하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말했다고 바꿔버린 게 유식불교. 그러니까 유식불교는 4세기 이후 유식불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석가 정신의 왜곡입니다. 석가는 물질이건 정신이건 어떤 거든지 실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한 겁니다. 존재란 개념을, 이게 존재란 것도 참 말이 한데, 존재란 개념을 거부했다는데, 그럼 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게 아니고, 고정불변의, 이건 이제 다시 인도 철학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좀 번잡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불교가 생겨나기 전에 힌두 종교가 한 6갈래가 있습니다. 궁극성을 해내가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거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다 하는 게 원래 석가의 정신입니다. 석가는 인도 철학사의 비판으로 나타난 것이지 주권하게 딱 하나로 내세운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파니샤트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유파 철학으로 이어져 가는 힌두 철학의 총체적 비판, 부정인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결론은 결국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아까 여기 이야기 돌아갑니다. 그래서 석가는 플라톤처럼 하늘 중에 하늘 이런 식으로 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꾸 올라가서 더 허공으로 올라갈수록 참된 세계로 가는 것처럼 됐지. 그러면 다시 단계화가 되어버리죠. 이걸 사라고 썼을 때는 그게 무효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시작했던 아기도 볼 수 있고 강아지에게도 보이고 망아지도 보이는 그냥 다 드러나는 개별자 꼼자를 꺼낸 이 세계, 그 세계가 그대로 긍정되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여러 조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무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도 결국은 뛰어봤자 여기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것이 사삼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념을 쓰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원래색으로 또 여기로 증발해버리죠. 그러니까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어디로 먼지 끼고 소음 득식을 부리는 이 세계, 그것이 그냥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마지막 법계가 사사무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가장 비교적 단순한 참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 설명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수를 가리면 어떤 식으로 말하냐? 용수는 이제 그 복잡하게 판불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 운동과 정지, 단수성과 복수성 등등 해갖고 대립 모순되는 개념을 짝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있음과 없음이라고 봤어요. 유와 무. 이때는 공이 아닙니다. 유와 공이 아니라 뭐 공이라고 해도 중국 애들은 또 무 대신에 공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용수가 말하면 유 이거를 약간 더 압축해서 세련되게 관념화 시키다. 이거 어떻게 보고? 그냥 개별자들이 넘신되는 이 현상 세계, 이것을 바라보는 본부. 보통 사람들 들이 보는 세계의 모습, 그걸 가령 제1천이라고 붙이면 어쩌고 그걸 간단히 유라고 상정합니다. 상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성해서 아까 여기서 말한 이 법계, 본체의 세계, 아득한
천삼의 세계 이런 걸 가령 그려냈어요. 뭐 파라다이스 같은 걸 그려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보면 이 개념의 모순은 유해 모순 개념은 무밖에 없지 사실은. 그래서 이건 반대가 아닙니다. 반대와 모순은 좀 다릅니다. 비유컨대 그림으로 까만색 반대편에 지금 흰색이 있다 이러지만 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파란색, 연두색, 전부 검정색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입니다. 논리적으로. 모순할 때 그럼 이 하얀색이라고, 이게 하얀색, 아까 검정색이라고 그랬나? 검정색이라고 하면 검정색의 반대는 뭐냐? 검정색이 아닌 모든 거 합친 거. 이것이 이거의 모순입니다. 지금 영수가 말하는 건 모순입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잡다한 것 중에 하나나 일부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아닌 몽땅, 이것이 아닌 것의 전체, 그것이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아닌 것 전체는 무유수밖에.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이건 단수 대비가 아닙니다. 움직임과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성과 찰나성이나 아까 또 하나 뭐라고 했지? 단수성과 복수성 같은 것도 이거는 모순 개념이지 단순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놓고 보자. 여기서 처음에 유가 나왔지. 그 다음 무가 이제 나왔어요. 그럴 때 유가 처음에 선정된 1차적인 저급한 인식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 건 이거 뭐냐? 달리 말하면 이거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나온 것이 뭔데? 그러니까 이것이 실은 요거에 대한 부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원래는 비유라고 말해요. 유의 모습. 그런데 이걸 더 압축해서 만드니까 무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좀 완전 세계라고 나왔다 이거야. 그걸 불교사에서 이걸 대충 소승 아라한이 도달한 세계라고 보통 그냥 말합니다. 소승 시대에 자기 완성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도달한 완전함의 세계. 이걸 아까 말한 이법계라고 말한다. 근데 대성으로 가면 그보다 더 나아간다는 거거든. 아까 출발했던 악이 낳고 번식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포함된 이 세계에 더 부정되는 게 아니다. 그런 점입니다. 영양 섭취와 배설과 번식이 포함되는 이것이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할 때, 여기 뭐에 도달했지만 실은 이것도 완전자가 아니다. 그래서 요게 다시 가면, 요게 또, 요걸 다시 부정하면 간단히 말하면 비무가 되죠. 근데 이걸 비무라고 말하면 좀 맛이 이상하고, 사실 이것도 보면, 여기,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거 기호로 보면, 요거는 비비유입니다. 비비유. 비유를 다시 비한 거. 한 단계 극복해서. 근데 이게, 가령 아리스토텔리안 로직으로 보면 이건 헛겁니다. 왜냐? 모순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장의 모순 개념이 나왔다 하면, 그냥 감장이거나 어떤 것이 감장이거나 감장이 아니거나이지, 빨강이라는 건 감장이 아닌 것에 속하는 것을 이거 말고 딴 거, 더 이상 딴 걸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논리로 보면은 모순 개념이라고 기본적으로 상정하면 이 둘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이지 여기도 들어가지 않고 여기도 들어가지 않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인도적 논리 상상은 그게 아니다. 석가적 상상은 그게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 단계는 더 나아간다는 거죠. 이거를 요게 비유인데 원래 이걸 무라고 해버렸을 때 요것은 다시 또 완전자가 아니다가 돼서 비무가 된다 이거죠. 비무가. 그러니까 이것을 비비유가 되어버린 식으로 보면은 비교는 그냥 난 없애버리니까 다시 유가 돼버리지. 그런데 석가의 상상력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고 제1 수준, 제1명제, 이건 석가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용수입니다. 용수 논리인데 1단계, 2단계 갔다가 2단계까지를 극복하는 것이 비무인데 이거는 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부정하고 돌아간 이 세계에 대한 다시 한 번의 반성, 다시 한 번의 부정, 그냥 그런 걸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내용으로 가서 난난 더블 니게이션은 긍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처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제 유, 무, 비무, 이제 여기 물론 비무가 되겠죠 여기서는. 근데 요거를 다시 부정한 거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뭐라고 했냐? 근데 요 중론의 용수의 논리는 시간축에 따른 거나 논리의 틀에 따른 순차적인 진행이 사실은 아니고, 이것도 이제 지문 영수 자신의 내레이션으로 보자면 논리적 상상력이 전개해 나가는 펼침의 순서가 아니고, 인간이 논리적 상상력을 발현해서 도달할 수 있는 4가지 갈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개념을 하나 상정했다 라고 할 때 그걸 부정하는 제2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요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지금 말이 요게 지금 내가 잠깐 아까 미안합니다. 지금 방금 여기서 글자 요 표현을 약간 바꿔야 됩니다. 요게 비유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좀 쓰기가 귀찮은데 그래서 요게 지금 다시 말하자면 이걸 다 합축하면 뭐냐? 비비사비스. 그래서 지금 비비유 비비무라고 하는 유 앤드 무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비비를 없애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아까 내 표현 설명에서 한 가닥, 한 토막을 좀 정정합니다. 세 번째 것은 요거를 단순히 부정한 그 순서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근데 뒷부분에 말한 게 명수의 관점입니다. 명수는 이걸 하나하나를 부정해서 단계로 올라가는 걸 설명한 게 아니고, 가령 아리스토텔레스는 모순이라는 개념을 상정하면서 인간이 상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논리적 세계는 2가지밖에 없다 이거야. 어떤 것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 말고는 없다. 이게 배중률이고 모순율이고 동일률 똑같은 말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는데, A는 A다. A는 난 A가 아니다. 어떤 것이든 A도 아니고 난 A도 아닌 건 있을 수 없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의 철칙입니다. 3대 법칙인데, 근데 그런 상상력을 원칙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석가정신을 계승한 용수는 어떤 거를 상정할 수가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2개 다 속하지 않는, 둘 다 아닌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제3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다시 이걸 한번 부정한 건데, 그러나 그것이 이건 동시에 이것 시기도 하고 이것이기도 한 거.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구체적 사물로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수의 기본 바탕은 논리적 상상이 닿는 4갈래 길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이거를 운동과 정제로 말하건 단순성과 복수성이건 불변성과 항시성과 변화, 이건 존재와 무, 이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아. 틀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정 1, 상정 2, 그리고 상정 3은 상정 1, 2를 각각 부정하고 4는 상정 1, 2를 동시에 긍정하고. 그러니까 동시긍정은 형태상으로 보면 동시 부정은 다시 한번 부정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이게 용수는 형식은 우리가 볼 때 논리인데, 용수의 원래 머릿속에서 있었던 건 논리가 아니고 상상력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끌어와라. 여기서 답은 다시 이제 석가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참되는 뭐냐? 여기서 이게 진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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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중론의 결론은, 용수의 결론은 석가와 같아요. 그러니까 중론은, 그러니까 용수는 석가의 생각을 더 깔끔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미륵세친 같은 유식불교 이론가들은 석가의 답을 비틀은 거예요. 근데 중들은 그 비튼 걸 더 좋아하는 게 왜냐? 속세 속에서 살아야 하고 시주를 받아야 하고 대중과 소통해야 되고 또 다른 중요한 정신이 있거든. 조선불교의 중요 정신 세속사회를 긍정한다. 영양석, 취, 배설, 번식 이 세계가 아름다운 것으로 긍정한다. 우리 모든 세계를 탈각해버린 텅 빈 공의 세계로 넘어가는 게 장땡이 아니다. 불교라는 석가 정신은 빌려왔지만 조선불교는 그게 아니다. 희희락락 그냥 슬픈 영화 보고 눈물 짓고 그걸로 카타르시스하고 그걸로 행복을 느끼는 거 불교가 그걸 긍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원효 정신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석가는 그런 비극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모든 건데 이거 말고는 이제 없어요. 석가 정신으로 보건 용수 정신으로 보건 어떤 개념, 어떤 걸 문제로 삼든지 이 네 가지 틀 이상 다르게 있을 수가 없어. 어떤 거 하나, 그거의 모순, 그 둘 다 속하지 않거나 둘 다에 속해버리는 거. 이 셋, 넷,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보면 다 헛소리입니다. 넌센스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인도 철학으로 볼 땐 이보다 더 발전한 면모를 보여주는 상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아니, 다시 말합니다. 영수는, 즉, 중론은 이 네 가지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배열해놓고, 어떤 것도 또 모든 걸 합쳐도 결코 답은 이 속에 있지 않다입니다. 있지 않다요. 그럼 어떡하라고? 답이 뭐야? 각자 잘 생각해봐. 이거 어떤 것도 답이 아니야. 이게 답입니다. 이게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게 석가 정신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석가보다 용수가 대충 한 300년 내지 500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석가가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좀 길게 말하고 좀 지저분하고 하니까 또 시비 연기를 막 뒤죽박죽이거든. 꽤 깔끔하게 처리한 거야. 근데 깔끔한데 얼마나 허망하냐고. 그래서 이 허망함을 메꾸고자 다시 삶의 세계로 돌아와서 그걸 설명해내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완전히 지워버리면 그건 뭐란 말이야. 해서 허전함을 달래고 나온 것이 아까 먼저 이야기해요. 먼저 이야기했지만 이 불교 역사에서는 몇백 년 뒤에 나타나. 대충 용수는 예수식이 비슷하게 태어났다고 지난번 이야기했죠. 미륵세치는 3세기, 4세기입니다. 그러니까 300년대 정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식 불교가 중론보다 대충 200~300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4세기 정도에 일단 유식 불교가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중국과 한국에서 다시 200년 정도 흘러가면 이 원효라고 하는 빼는 틀로 귀착이 된다. 이 원효는 성악기똥척에 알고 보면 콜럼버스의 달걀입니다. 알고 보면 별간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깔끔한 해명을 보여줍니다. 이 섭섭함을 남기는 깔끔함의 절대성과 절대성을 비틀어버린 현세성을 긍정하는 왜곡과 이걸 다 벗어납니다. 왜곡은 걷어내고 허전함은 채워내고. 그래서 석가를 아까 이게 근본 장애에서 근본과 치마를 바꿈으로 해서 감성을 중심에 놓고 인간을 바라봤다 이랬는데 이제 그거하고는 달리 감성이다 지성이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존재 자체 그냥 우주 이건 뭐 인간이건 하여튼 존재라는 것 그걸 해명하는 틀이 지금 30분 지났어. 그 틀이 사실 이것만은 간단하게 10분에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지고는 일단 의미는 논리적으로 알아듣겠지만 그 배경이 뭔지 의미가 뭔지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 여기 내가 가변적이다 이랬잖아요. 아무래도 요건 속편으로 미루어야 돼갖고 이거 근데 이게 무릎을 누구나 다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교의 두 갈래 역사를 동시에 놓고 보지 않으면 오늘 지금까지
국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하고 그와 함께 아까 유불선 유가 철학과 이 선 단군 중심의 종교의 전통과 그걸 전부 한 몸에 휩싸안았던 그 포괄 사상과 원로의 모습은 그런 역사와 문화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만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냥 빼어난 이론가가 결코 아닙니다. 이 생활 실천가였고 문화 비평가였고 문화 건설자이기도 했고 그 새로운 문화의 건설 하는 그거의 전체 모양 역시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한 30분 넘어 걸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음 편으로 봅니다.